하나자산운용의 하나그린히어로 펀드 책임 운용역 은기환 펀드 매니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네. 불러주셔서. 네. 근데 오늘 또 녹색 옷을 입고 왔네. 예, 그러니까요. 한결같은. 그러게 참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본인이 네. 기후 환경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니까 왠지 안 입고 나오면 또 이상할 것 같아요. 녹색 옷을 좀 급하게 뭐 찾아가지고 입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드는데요. 원래 평소에 자주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네. 이제 은규환 그 매니저님한테 저희가 사실 그 오늘 같은 날 은규환 매니저님을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요청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요청에 응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좀 급하게 좀 섭외를 예, 말씀드려서 네. 부탁을 맞아요. 드렸었어요. 네. 사정이 좀 있어서. 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을 그 네. 모임에 양해를 구하시고 아, 또 그러시고 와주신 것 와주신 같아요. 거예요? 아유, 음. 어떡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뭐 엄청 대단한 모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소중히 아끼는 모임인데 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이제 집이 과천인데요. 이 과천에 의왕 과천에 뭐 기후환경위원회 이런 시민들끼리 모인 조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일도 이런 기후 관련된 일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시민들 차원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약간 네. 이런 생각에서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아, 네. 시민들 분들끼리 예, 자발적인 모여서 모임. 자발적으로 그분들 지금 계신가요? 여기? 그래서 제가 네네. 오늘 여기 8시 반부터 네. 네. 하니까 일단 채팅창에 좀 들어와 달라고 야, 채팅창에 계시면 말씀 좀 와주셨으면 해주세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여기서 모임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8시 반이라고 해서 그쵸. 지금은 아직 못 아하.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네, 한 네. 7분 뒤에. 네네네. 근데 사실 여기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쵸. 어떻게 보면. 아, 그렇게 그런 볼 거죠? 수도 있고 네. 사실 그렇죠. 그 모임도 줌으로 하기 때문에 네. 대면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 모임이 있고 혹시 이제 의왕 과천에 지내는 이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네, 아니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ESG 뭐 기후환경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은기환 매니저님께 연락을 어떻게 하시죠? 근데 인스타 DM으로 하면 되나요?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네. 있고 예. 네. 예. 예.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갑자기 동네 알겠습니다. 모임에 알겠습니다. 어떤 제안이 돼버렸는데. 네. 아무튼 뭐 알아서 네, 잘 그러면- 하실 분들은 예, 방법을 연락 다 주세요. 찾으시더라고요. 편하게. 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어렵게 모셨다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이제 이야기 좀 네, 들어가 시작할까요? 볼까요? 네네. 일단은 오늘 또 꼭 모시고 싶었던 게 이 탄소 국경세라는 게 곧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네. 더 모시고 싶었던 건데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좀 음, 개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뭐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정확한 명칭은 그렇고 사실은 지금 예정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것이 지금 네. 유럽 현지 시간은 좀 아침이잖아요. 네. 뭐 제가 오기 전 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 한 저녁 7시 정도에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어서 지금 벌써 그래요? 8시 반이라 제가 이제 방송 전에는 확인을 미처 못했긴 합니다만 나왔을 네, 수 네. 있겠네요. 지금 나왔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 뭐 이 방송 실시간으로 아마 뭐 어. 댓글로라도 이렇게 뭐 나왔습니다 뭐 네.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좀 그러게요. 방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실시간 아, 마치 맞죠. 축구 중계하듯이 아, 그러네. 그런 정도의 네. 라이브입니다. 말씀하시는 네. 순간 뭐 이런 네. 분위기네요. 아마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우리 PD님이나 예, 혹시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검색이 되면은- 알려주실 네. 거예요. 네. 네. 네네네. 네네.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 연합이 우리 지역에 물건 수출하려면 거기서 배출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세금 내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 좀 역사나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 유럽이 영내에서는 이 탄소의 가격을 매기는 이런 시스템이 다 있었는데 네. 생각해 보시면 그 유럽의 이런 산업계들은 아니 왜 나만 내냐 저긴 다 안 내는데 네. 이런 반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뭐 탄소 누출, 뭐 카본 리키지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탄소 가격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제품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탄소 가격 매기자 해서 나온 그런 개념이고요. 형평성의 문제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조금 더 정리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자료를 먼저 좀 이제 얘기해 볼까요? 네네. 네. 가보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그 유로 탄소 국경 조정세 얘기하기 전에 이제 더 큰 개념으로 이 탄소 가격의 시대라는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제가 맨 위에 첫 문장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는 가장 큰 시장 실패이자 가장 큰 외부 효과다. 뭐 이런 문장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뭐 제가 흔히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많은 뭐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해 동의하시나요? 어떤가요? 네. 가장 큰 거라고. 예, 뭐 가장 크지 않다라고 해도 엄청난 큰 시장 외부 실패이고 효과다. 외부 효과임은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맞아요. 공감은 공감은 할 수 있겠죠. 네, 네. 제가 뭐 보셨겠지만 지난 시간에 1시간 내내 얘기했어요. 맞아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외치셨습니다. 열변을 통했습니다. 이거 물 다 한 통 다 먹었어. 그때도. 제가 봤어요. 네. 네, 사실 저도 그때 열심히 댓글도 달고 네, 네. 봤죠, 잘 봤죠.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의 오늘 서두에는 이 네. 경제학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경제학 그 교과서 원론에서도 맨 앞부분에 외부 효과 얘기가 나옵니다. 외부 효과. 예, 예. 외부 효과가 뭔가요? 예, 그래서 외부 제가 효과? 이제 바로 준비했는데 네. 이게 보면 어떤 경제 정책 활동이 이 활동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하. 그래서 뭐 경제학 교과서에는 좋은 쪽으로는 예를 들어 양봉업자 뭐 이런 거 얘기해요. 네. 왜냐면 그 벌들이 그렇지. 어떤 그 과수원에 있는 그런 열매 맺는 데 도움을 주고 하니까 아. 그런 좋은 뭐 외부 효과 사례가 있는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쵸. 좋은 효과를 주는 경우. 네. 사실 그런 산업이 많아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외부 효과는 이제 보통 부정적인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층간 소음 뭐 이런 것도 얘가 되겠고. 근데 이러한 그런 비용 같은 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네. 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 이때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이건 진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경제학의 용어들은 뭘 저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아니 그냥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 막 이렇게만 네. 하면 되는 얘기긴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경제 활동이 생기면 특히 환경 같은 이슈가 어떤 그렇죠. 어떤 기업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폐수를 뿌려버리면 그 폐수에 대한 오염은 우리가 다 하는 거고 뭐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플라스틱을 사용한 사람만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거의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온실효과 기후가 변하는 이 현상 역시 분명히 외부 효과인데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한 거 조금 잘 정리를 해본 거예요. 네. 그 배출 주체는 그 거래의 딱 당사자가 해당이 되겠죠. 생산자와 소비자. 근데 이제 그거에 따른 영향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그 효성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네. 그 이게 뭐 물리적 위험이 엄청 커지고 그 중에서는 이제 측정을 해보면 막 문명의 붕괴까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누가 뭐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된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 경제 주체 이걸 발생시킨 사람과 이거에 영향을 받는 피해자가 완전히 좀 차이가 난다는 점도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가운데 이제 빨간 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소득, 지역, 세대, 생태계 이런 이제 제가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네. 소득이라 하면 보통 고소득자일수록 배출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 더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니까. 하지만 피해는 이번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폭염 이런 피해를 보면은 사실 이제 집에 에어컨이 있거나 이런 그러네요. 좀 솔직히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라면 당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많고요. 또 이제 뭐 인도양이나 태평양의 섬나라 이런 지역 사람들은 먼저 벌써 수몰 위기가 오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1차 산업에 특히 의존하는 저소득층 국가들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해서 지역적으로는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도 아무래도 좀 고소득자가 가해자, 저소득자가 피해자 약간 이제 이런 불공정, 불평등한 이슈가 이 기후위기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는 이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쵸. 우리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지금 태어난 세대는 뭐 19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보다 뭐 쓸 수 있는 탄소의 양이 뭐 몇 분의 1도 안 된다. 뭐 이런 이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도 공존하거든요.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화가 나는 얘기가 많은 화가 것 나는 같아요. 이게 얘기고, 되게 보면은 네, 아까 맞습니다. 어떤 분이 늘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 유럽 애들 자기네들이 탄소해놓고 이런 것도 화가 나고 말씀하신 뭐 그쵸.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탄소했는데 우리는 왜 힘들어 이것도 화가 나고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미국, 중국, 유럽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더 많이 배출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가해자 쪽 영향이 크냐 피해자 쪽 영향이 크냐 하면 사실 우리는 명백하게 가해자 쪽이죠. 솔직히 우리나라 이번에 뭐 선진국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도 맞아요. 나왔던데 사실상 선진국 클럽 안에 있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뭐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인당 인당 그쵸.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비중으로 따지면 글로벌 우리가 한 4등인가 5등인가 돼요. 예, 거의 정말요? 탑입니다. 맞아요. 아이고. 인당으로는 예, 인당 배출은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예, 그건 또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도 영향이 그러니까요.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예,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이제 가격 체계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시스템이 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체계도 배출되지 않아서 지나치게 많은 탄소가 이산탄소,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네. 라고까지 정리가 되면 이게 온실가스 또는 이제 기후 위기가 외부 효과라는 것은 뭐 이제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시장주의자라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이게 진짜 이 자유시장, 이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시장을 보통 이제 많이 좀 신뢰를 하잖아요. 그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죠. 제가 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이 외부 효과를 없애는 기후위기 관련된 외부 효과를 없애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요새 기후 얘기만 막 다 아는데 왜 계속 하냐 이런 분들이 좀 많다고 저 느끼고 있어서 네. 그래서 한번 이걸 좀 강조를 그리고 해봤습니다. 외부 효과라는 그 키워드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후위기 외부 효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대충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예 금지해버리고 면허를 주거나 안 거나 이제 우리가 보통 면허를 통제하거나 금지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자유민주주의 뭐 이쪽 진영에서는 쉽지 않은 그쵸. 중국은 그쵸. 저번에 뭐 철강 생산 이렇게 딱 커트 해버리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이걸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이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가 가장 대표적인 이 외부 효과를 치유려 하는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걸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오늘 주제 벗어나니까 그동안은 배출권 거래제가 주로 좀 많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는데 유럽 기준에서 네. 이제는 이 탄소세 또는 탄소 국경 조정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죠. 오늘 그 당장 있을 일이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 부분 보시면은 이 기후 위기가 외부 효과로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초적인 거지만 점검하고 넘어가면 이 피해 범위가 전 지구적이다. 그래서 단일 정부가 할 수 없다.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서로 뭐- 영향을 계속 주게 되니까 기후 같은 건. 네, 이거 뭐 굳이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다들 그쵸. 잘 쉽게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피해 범위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인과관계도 과학적으로 이제 계속 이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게 정교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캘리포니아 산불이나 폭염 뭐 그리고 수많은 기후 재난들이 일부에서는 그렇게 아니 그런 일 원래 있지 않았느냐. 사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 인과관계까지는 아직 뭐 불명확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이게 이런 기후 재난들이 점점점 빈번해지고 확률도 높아지고 심해지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정확하게는 아직 불확실한 점이 있고 근데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향력을 예를 들어 뭐 비가 녹는 속도도 지금 계속 틀렸거든요. 과학자들의 예측도. 네. 점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기 이제 부족하지만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걸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업계에서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될지 기후가 바뀌었을 때 이런 시나리오별로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 특징이 이 외부 효과로서 특징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과학적에 근거한, 그러니까 불확실한 걸 최대한 줄이고자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피해 범위가 전 지구적이므로 전 세계적인 단일 탄소세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단일 탄소세. 네, 뭐 그래야겠죠. 왜냐면 어디만 하고 유럽에서는 어디만 탄소 안 하면 배출권 안 가격에 되니까. 뭐 50유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몇만 원 하고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내가 얼마나 이게 뭐 하면은 화낼 건지 뭐 이렇게 까불면은 화내는데 얼마나 까불면 화낼지 막 이런 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네. 이 은행들이 가지고 맞아요.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계속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망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저 하나 여쭤봐도 네, 돼요?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그 단일 탄소세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균등하게 이제 부과가 돼야 맥락이 맞는 건데 이게 그럼 국가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당장 주요 국가들부터 동의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떻게 그러면 네. 뭐 너무 순서가 아니요, 뒤죽박죽인가요? 순서가 그렇게 뒤집박죽 아니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네. G20 정도면 뭐 세계에서 가장 힘 좀 센 나라들 다 모여 있고 그쵸.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G20죠. 네. 예. 그리고 아마 이 G20 정도 국가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이산화탄소의 뭐 80%, 70% 절대적입니다. 이 20개 국가들이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7월 14일 뉴스니까 오늘이에요? 예, 오늘 나온 뉴스고 지난주에 이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네. G20 이제 대통령 그 국가 원수 모인 거 말고 재무장관이랑 재무장관끼리.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네.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보도가 됐고 여기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한 이 윌리엄 노드하우스라는 이분도 이제 그 이 기후 관련 연구로 네.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렇구나. 여기 써 있잖아요. 높은 탄소 가격이 핵심이다라고 네. 경제학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주의자 이런 게 아니라 제발 기후 얘기하는 게 이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외부 효과 등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결 방식 뭐가 있냐 탄소세 높은 탄소 가격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막 구구절절 적어놔서 제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의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G20가 동의를 했다는 거는 아마도 잭슨홀 미팅이 또 곧 있잖아요. 8월에 예. 8월에 있습니다. 중앙은행 사람들 다 모인다고 하니까 여기도 지금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였던 것 같고 네. 거기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이제 11월에 있을 그 자리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좀 축적이 되고 숙성이 되면은 이제 EU 탄소 국경 조정세 오늘 얘기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게 시작인 거죠. 시작인 거예요. 네, 이게 시작으로 조금 더 광범위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뭐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네. 이 그림은 그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로축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세로축이 뭐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가격인가요? 뭐 이건 탄소세를 포함한 그 물건 탄소의 가격. 물건 가격. 물건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뭐 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이게 보시면 프라이빗 코스트랑 이 빨간색 디맨드가 만나는 점 이게 말하면 지금의 균형점입니다. 수요 공급에 있어서. 하지만 그 외부 효과가 그 비용이잖아요. 그 가격을 더 더해주면 그 폭만큼 소셜 코스트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P와 Q 지점을 보시면 Q는 줄어들고 P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인 건데 이 외부 효과가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지 경제학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경제학 시간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경제학 얘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Q 최초의 Q보다 그 다음 Q가 더 작아졌잖아요. 작아졌는데요. 예. 근데 전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보면은 아마도 제가 지금 1.5도 시나리오라고 적어놓은 이게 뭐 정확히 수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거꾸로 말하면 이 외부 효과가 굉장히 크고 탄소세 또는 탄소 가격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저 녹색 선으로 그냥 1.5도 시나리오라고 그냥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탄소 가격은 좀 한참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뭐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짚어봤고, 네. 자, 이제 탄소 가격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그리고 유럽 CBAM 이게 이제 이게 그 탄소 국경 조정세의 영문 약칭입니다.
이제 임상 일상 제가 이런 이제 표현을 적어봤는데 괜찮네요. 예, 우리 이제 바이오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임상, 그다음 임상, 일상 시작한다, 경과가 나오고 또 이상 진행하고 그래서 그 상업화 단계까지 뭐 한 서너 개 단계가 이렇게 있고 그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가격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이제 그동안 충분히 많이 얘기해 주셨던 무형자산, 맞아요. 뭐 리얼 옵션 프라이싱 하는 그런 딱 스토리랑 비슷한 건데 네. 예, 이것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제 임상 일상 들어온 거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적 확장을 포함해서 한 4가지 경로를 저는 이 탄소세가 부과되는 경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만 하겠느냐. 미국은 지금 녹색 제가 음영한 거 보면은 바이든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이거를 공약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네. 미국도 할 예정이고 네. 미국 유럽이 하면 중국이 안 하겠느냐? 전 중국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쟤네들이 이제 그 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예, 예. 실질적으로 저기 하면 다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말하자면 유럽에 수출할 때 내지만 또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수입한 거 있으니까 야 우리 수입한 거 다 때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럼 전 세계라고 적어놓으면 결국엔 전 세계가 탄소 국경 조정세를 결국엔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지역적 확장의 어떤 그 경로고요. 그 메커니즘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유럽에서 수출할 때 세금을 유럽에다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거 어차피 내야 될 거면은 맞습니다. 한국에다가 탄소세를 만들어서 그럼 한국 정부한테 내라.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를 차라리. 배출한 부분은 차라리 한국 정부에다 내면은 맞습니다. 예. 안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히 그 포인트가 두 번째 경로입니다. 네. 탄소 국경 조정세가 탄소세가 탄소세로 되는 이어질 경로.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되면 그렇고 제가 그냥 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자넷 옐런이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과거에 여러 번 이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네. 지금도 뭐 약간의 그 뭐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이제 탄소세를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카본 텍스. 네, 허튼 소리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적용 산업의 확장입니다. 이따 이제 유럽 탄소 국경 조정세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1차 소재부터 적용되거든요. 5개 품목.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탄소세가 그동안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는 달리 어떤 기업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물건에 맞춰서 부과를 해요. 네. 그럼 이게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탄소 발자국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모든 물건에 탄소 발자국이 있는데 이거 추적하는 게 사실은 막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물건의 탄소 발자국 다 추정해서 이거의 탄소 발자국 얼마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1차 소재, 그러니까 가공 단계가 가장 짧은. 그래서 철강이나 뭐 시멘트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예. 편하니까. 네. 그러니까 블락을 쌓는 것처럼 맞습니다. 기초를 다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에서 시작하면은 이것도 찾으려면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군요. 뭐 투자자분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네. 이제 밸류체인 분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업스트림이냐 다운스트림이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밸류체인 상단 업스트림이 있는 쪽 먼저 도입하는 것이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좀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시멘트, 철강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철강도 뭐 조금 더 이게 고객사 넘어가면 예를 들어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도 확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나중에라도 자료가 이제 업로드 되잖아요.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논의한 토론회도 보실 수가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야, 이거 자료 준비 엄청 많이 했네. 그러니까요. 언제 했어요? 오늘 전화 한 거예요? 주신 시간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이렇게 준비를 꼼꼼히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네. 네, 네. 이어서 들어볼게요.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은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는 가격 상승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그래프에서 많이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많이가 지금 위에 IMF라고 되어 있는 건 $75 이상의 탄소세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거는 그 밑에 파란색으로 음영한 거 보시면 2도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난 1.5도 방송에 많이 1.5도가 들었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도니까 조금은
아직 부족한 거죠. 75달러로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우드 맥킨지 자료인데 찾아보니까 1.5 디그리로 가려면 US 달러로 160달러. 라고 이제 여기서 했건 2030년까지 네. 네, 160달러가 부과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20만 원 가까운. 아, 근데 우리나라 지금 탄소 배출금 가격은 굉장히 뭐 2, 3만 원 하나요? 지금 굉장히 좀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네. 가격이 아마 순차적으로 이렇게 국면 오르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제 50, 75, 100, 200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경로. 그래서 이런 식. 그러니까 저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네. 성장주인 거예요. 네거티브 성장주. 그렇죠. 네거티브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역으로. 근데 네. 맞습니다. 그 정확한 포인트고요. 근데 이건 톤당 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이 배출량이 뭐 1억 톤 배출하고 있었는데 내가 배출량 줄이고 있으면 그렇죠. 그거는 두 개 곱한 거니까. 그쵸.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걸 보는 기업이 많이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기업이 생각을 바꿔서 빨리 줄여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줄이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줄이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울림이 있네요. 줄이는 게 돈 버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격 상승, 그다음에 지역의 확장, 그다음에 품목의 확장,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가 탄소세로 바뀌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이 조건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직 이제 시작이잖아요. 유럽에서 그다음에 아직 탄소 국경 조정세고 품목도 제한적이고 가격도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시작할 때는 한 뭐 40달러나 50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 네 가지 경로로 더 확장될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 내용을 오늘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지금 발표가 됐을 수도 있는. 아, 이게 한 12시쯤에 예. 한 저녁 6시쯤에 나온 기사를 보면 예. 자정쯤에 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네, 미리 네, 보기가 많네요. 제가 그래서 네네네. 제목을 미리 보기를 해야 될지. 네, 네. 미리 보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미리 보기를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공학계도 유럽의 한 언론사에서 이거 유출본을 초안이 딱 그 홈페이지에 딱 공개가 됐어요. 제가 이제 링크를 여기다 달아놨는데 이거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 원문의 초안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그걸 미처 다 볼 원문. 정도의 그거는 안 됐고 그 기사에 나온 내용과 또 몇 가지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네.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제가 이제 CBAM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CBAM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약간 좀 발음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CBAM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CBA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위에 이제 카본 보더 이렇게 쭈룩쭈룩 적어놨고요. 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유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랑 통합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까 예. 잠깐 넘어가긴 했는데 네네. 질문 거래세,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랑 세금이랑 어떻게 다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는 개념은 어. 세금은 그냥 내가 일으킨 외부 효과만큼 금액이 책정되면 세금으로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제는 일단 거래제 개념은 예를 들어 층간 소음이 발생했어.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밤에 시끄럽게 세금을 시끄럽게 했는데 네. 그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금액만큼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너 내 소음 때문에 힘들었잖아. 대신에 내가 돈 뭐 10만 원 줄게. 거래제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래 뭐 그 정도면 줄일 뭐- 수는 없으니까 어. 소음이 아예 발생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합의하자. 약간 이런 개념이고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이제 전기차 뭐 관련돼서 그죠? 배출권 있으면은 거래하잖아요. 예,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 참여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받으면서 그 균형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개념도 있어요. 어떤 산업 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좀 효율적으로 잘 줄일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만 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여기는 줄이기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 너희가 이만큼 배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가 많이 줄이면 얘는 그 배출권을 팔고 얘는 줄이는 거 대신에 그 배출권을 이걸 사는 거죠. 사함으로써 해결하자는 게 기본 취지긴 한데 네. 뭐 하지만 이게 지금 아주 완벽하게 몇 가지 이유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 게 또 한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탄소를 다 줄일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맞아요. 다 줄일 다 줄일 수는 없으니까 니네들끼리 어떻게 거래하든지 해서 그리고 이 정도 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이런 정도의 네, 의미라고 맞습니다. 하면은 예, 예.
탄소세는 아예 그냥 세금을 그냥 페널티를 매겨버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조금 더 강력한 거라고 네, 볼 수도 저는 있는 그렇게 것 같고. 생각하고 뭐 배출권 거래제가 그래도 순 기능이 있었긴 하지만 좀 문제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약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합이 되나 보네요. 네, 이게. 이제 그거를 통합시킨다라고 해서 이건 수입업자가 이 배출권을 구매를 함으로써 그럼 그 수입업자는 그만큼 금액을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수출하는 회사에게. 예, 그런 식으로 아마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특징은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무상 배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을 배출해도 그걸 다 배출권 살 필요가 없고 유상 할당된 부분만 돈 주고 사고 무상 배출은 그냥 공짜로 배출할 수 있는 그 비중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상 배출이 많으니까 그만큼 공짜로 배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좀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이 KRBN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건 이거는 이제 그 ETF입니다. 탄소 배출권 ETF이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KRBN ETF를 투자해 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다. 네. 우리가 기후 얘기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힌트를 주시자면 네. KRBN이라고 그 이제 티커 이름이 티커를 ETF가. 찾으시면 요거는 탄소 배출권이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격이 상품이라는 올라가면 거죠. 이 ETF 구성을 보면은 유로 탄소 배출권 선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예. 그 가격이 오르면 이 ETF 가격도 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사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뭐 종목 추천의 차원은 아니지만 네. 예, 그런 그건 종목은 차원에서 아니니까 ETF니까. ETF입니다. 네. 궁금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 적용 볼게요. 대상이 아까 네. 제가 이제 잠깐 다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5개입니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이거를 이제 유럽에 수출하려면 그 돈을 내야 된다. 이 적용 대상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직접 배출은 말 그대로 철강을 만들기 위해 이제 고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 간접 배출은 그걸 만들기 위해 필요해서 전기를 사용했을 거고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전기 사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도입 시기가 2023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고 2026년에는 전면 도입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카리님께서 네. 어제 친환경 다 빠진데도 KRBN은 올랐다. 예,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주셨습니다. 네. 약간 뭐 성격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 주로 그런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성장준이 뭐 인플레이니 이런 그렇죠. 영향도 받았었고 한데 이건 또 탄소 가격은 또 탄소 배출권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코릴레이션이 없겠다. 예, 콜레이션 생각해보니까 금리랑 관계가 있어 뭐가? 사실 제가 없겠어. 운영하는 펀드에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비중이 아주 크진 않지만. 네. 네. 그래서 진짜 뭐 코릴레이션이 낮을 것 같아요. 콜레이션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배분할 때 여러 가지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상품 중에서는 뭐 구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이 상품도 하나의 뭐 자산 배분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최근에 신한금융투자에선가 이 관련해서 보고서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커머디티가 될 것이다. 이거 시가총액을 대충 계산해 보면 네. 양도 많아지고 가격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의 주제가 탄소가 가격이 정해진다라는 건데 네네. 관련돼서는 좋은 팁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가장 듭니다. 큰 커머디티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오늘 뭐 댓글들이 재밌는 댓글들이 나와요. 이제 오늘 은교한 매니저님께서 네. 얘기하신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어렵다기보다는 뭐랄까 수업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중간에 좀 까불면 제가 중간에 좀 까불려고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 좋습니다. 댓글 중에서 네네. 방귀를 껴도 세금을 내야 되나 뭐 등등 뭐 이런 방귀, 얘기도 아, 있었고 방귀. 물 먹을 때도 탄소세 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가요, 또? 생수를 만들 때도 아 뭐
엄청 배출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맞아요. 생수 예를 들어 생수병도 플라스틱이니까 뭐 그렇지.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아 우리 이것도 먹고 있으니까 또 이거 대놓고 반성해야 먹고 있는 돼.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텀블러 들고 오셨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텀블러도 맞을 때도 있겠지 뭐.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네. 어쩌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유, 이거 참. 참 이런 생각. 아니 그 제가 그래서 은기환 매니저한테 아까 따로 부탁한 게 또 있어요. 뭔데요? 아,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그러니까. 얘기해 줘라. 네, 그것도- 아니 나도 네. 기후 중요한 거 알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이따가 좀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얘기를 뭐 지금 잠깐만 하면은 아, 해다가 얘기 나온 저의 김에? 생각인데 같아요. 네,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 부가세가 다 있고 네, 그다음에 법인세가 있고 네. 소득세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세금 다 없애고 탄소세로 아 예, 했으면 좋겠다. 해도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긴 내는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지금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 그렇다. 예, 예. 네, 네, 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세금 야 뭐 요새 너무 많이 오르지 이런 거는 솔직히 다 깎아줘야 된다 세금. 그리고 탄소세로 가자. 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도 이익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낼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면 되고 우리가 상품을 살 때도 부가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이 탄소 발자국이 다 다를 거잖아요. 네. 똑같은 텀블러지만 이 텀블러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조금 적게 배출했고 아. 얘는 많이 배출했으면 물건 가격도 자연스럽게 적게 배출한 애가 더 싸면 웬만하면 더 많이 사게 되고 아.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좀 이익을 냈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산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그러니까 뭐 당장 그쪽으로 바로 못 가더라도 약간 이제 탄소 배출에 따라서 법인세 연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할 그런 수 식으로 있다.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제일 행동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할 때. 하나만 꼽자면 네. 일단 이 영상을 네. 공유하기, 좋아요 이거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기후 관련 영상 막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뭐 단톡방에나 이런데 올려주시고 이건 지금 효선님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네. 지난번에 우리 효석 팀장님의 ESG 영상과 네. 우리 네. 은기환 펀드 매니저님의 이번 영상, 지난 영상 보시면 네.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그거에 좋아요, 네. 구독, 그다음에 공유, 알림 설정.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이호서 네, 네,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컨텐츠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러니까요. 기후 관련 컨텐츠들. 아,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뭔가 네. 이거 다른 거 얘기할 아니, 줄 근데- 알았는데 네. 아 그게 더 중요하다. 그 그런 결론 중요할 것 부분에 같네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 정리된 버전이 아. 있는데요. 네네. 뭐 굳이 하나만 꼽자면 아.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다. 그렇죠. 저도 밥 먹을 때마다 모든 지인한테 계속 이 얘기하고. 네. 그건 뭐 지금 이제 우리 이효석 팀장님께서 너무 잘해주고 단점은 뭐예요? 미움 받을 수 있다. 왜요, 그만 좀 왜요, 얘기해. 지겨워. 이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더라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지금도 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또 네. 이 하나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널리 네. 퍼뜨려 주세요. 버티려 주시고요. 저희 네. 다시 돌아가서 또 네. 이제 그래서 탄소세 경제. 그 탄소 제가 아까 이 EU CBAM 관련해서 이제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좀 보면은 진짜 수업 같아. 어떤지 좀 잘 알 수 예시까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을 다 정리해 보면 네. 자동차가 제일 크고 네. 이 자동차 안에는 2차 전지랑 자동차 부품 다 포함된 그 자동차입니다. 제가 보기엔 EU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석유와 선박 반도체 순이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일단 알고 계시면 나중에 확장할 때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시는 철강 회사인데 배출량을 찾아보니까 한 8천만 톤 스컵 1, 2 포함해서 8천만 톤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회사가 유럽 매출 비중이 약 5% 정도 되면 네. 그냥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8천만 톤의 5% 정도의 탄소 발자국이 유럽에 지금 수출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상할당 비중 차이가 아까 제가 이제 이 모든 탄소를 다 내지 않으니까 네. 무상할당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무상할당 비중이랑 유럽의 무상할당 비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계산해야겠지만 그래서 아마 제 생각건데 우리나라 무상할당 비중과 그 나라의 무상할당 비중 차이만큼이 전체 배출량에서 좀 곱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50%라고 제가 가정을 임의로 이건 해본 거고요. 저거는 일단 좀 빼줄게. 예, 네가 그렇죠. 했지만 왜냐면 그런 거니까. 예, 그 유럽에서도 지금 철강 회사들이나 시멘트 회사들이
무상할당 계속 유지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하면. 그렇겠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없애져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지금 가격은 현지 지금 유럽 탄소 그 가격이 지금 7만 원이에요. 약 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로화로는 한 50달러, 60달러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50유로 뭐 이 정도 하고요. 우리나라 돈 하면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계산을 다 곱해서 해보니까 약 1,400억 정도 되고 이 철강회사 이익의 약 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간으로. 계산으로. 예. 갑자기 연간으로. 네. 예. 이게 2023년부터 지금 예상대로 된다면 이익이 줄어든다. 3% 이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니까 뭐 엄청 큰 것 같진 않지만 이게 네. 시작인 거니까 이 3%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주니까 저게. 네, 그렇죠. 3으로 시작해서 이게 얼마큼 커질지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밸류에이션 잘 할 때 저기에다가 10배를 곱할까 20배를 곱할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성장하니까 보통 그러니까 성장주 이제 보통 20배 네. 준다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럴 수 거라서.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0배 뭐 그렇죠. 이렇게 뭐 한다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 2는 저도 이거 오기 전에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본 건데 사실 그때 이제 저번 그 효성님 방송에서 네. 또 차 수출을 일로 와봐 철강 회사가 이제 전기 썼으면 전기 회사 일로 와봐 이렇게 비율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좋은데 이번 그 EU CBAM 기준에서는 당장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고 아마도 이제 26년에 전면 적용이 될 때 그때 그 스콥 1, 2 그리고 이제 그 철강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스콥 3에 들어가거든요. 네. 자동차 회사가 그 철강에서 배출한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26년부터가 아마 될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주요 쟁점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넘어가 이제? 볼까요? 네네네. 네, 이제 면제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약간 이상한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이번 최근에 그 EU 부집행위원장이 이 CBAM, 그러니까 면제를 해주는 국가들을 이제 선정할 수가 있는데, 이 탄소 국경 조정세에서. 근데 이제 독자적인 탄소 가격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규제가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산업통상부 담당자도 뭐 국장이 지금 굉장히 좀 고위급도 지금 브뤼셀에 있어요. 몇 달 전에 지금 가서 계속 지금 유럽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안 먹히고 있죠, 우리나라는. 네, 좀 그 잘 안 먹히고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과 유럽은 자기네들끼리는 약간 이제 그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사실 전 약간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나둘씩 빼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하면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 화살표 결론은 그 WTO의 최애국 대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 그냥 무턱대고 빼주면 다 빼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여서 이거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저는 정리를 해봤고, 근데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쟁점이랑 해놓은 이유는 일단 지켜볼 포인트라고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ETS,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자나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유럽과 비슷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규제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보면 우리나라도 만약 유럽에 가는 거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탄소 가격을 좀 더 강화시켜 놓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 내지 않고 우리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고 전 이게 좋다라고 보는 게 그 재원의 일부를 그 기업에 뭐 관련된 투자하는데 재원으로 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쟁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무상 할당인데 이 CBAM이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이 탄소 누출을 CBAM이 나오게 된 게 자체가 탄소 누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국경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탄소 국경 조정세가 없었던 시절에는 좀 봐줘야 되니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상할당제가 도입이 됐었던 거라 CBAM이 도입이 딱 되면은 무상할당제는 사실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계속 무상할당 유지하자고 하는 거죠. 그 내는 당사자들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잘못하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만약 무상할당도 유지를 하고 CBA임을 도입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보호주의, 모욕주의가 같은 관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는 오히려 이제 국경 밖에 있는 애들은 돈 때리고 국경 안에 있는 애들은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받고 이것도 WTO 제소 대상이고 막 이런 복잡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무상할당. 예. 야, 근데 이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지만 네. 아니 CBAM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이런 걸 또 네? 고민해가지고 이게 그게 다 해놨어. 아니, 저도 자료 조사를 많이 한 야, 겁니다. 이거. 대단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칭찬 잠깐 한번 해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계속 갈까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이 시대가 됐을 때 영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어쨌든 맞아요.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거냐. 네. 그 이제 일단 당장 23년 기준에서는 이 표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표가 딱 거의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보면은 나라 각 국가별로 있는데 이제 러시아, 터키, 그다음에 UK, 우크라이나 이렇게 있어요. 네. 보면 이제 러시아, 터키, 그러니까 영국, 우크라이나는 EU의 인접국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인접국들에서 교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 영향력이 좀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나라 같네. 예, 세 번째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예. 여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네. 어. 중국과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편이고 음. 예.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막 이거 보니까 근데 톤당 30유로 가격이네. 그죠? 여기 보니까 아니 그래요? 오른쪽에 적혀놓은 기준 보니까 우리나라 1점 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것과는 네.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 왼쪽 표는 다른 겁니다. 네네. 이게 가격을 얼마로 그거 한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 그냥 총액만 그러니까 뭐 러시아 기준 80억 달러 우리 돈 거 10조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이 철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철강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알루미늄 정도가 좀 하늘색 보이시죠? 예, 이게 크고 나머지 품목은 그게 교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시멘트 같은 것도 교역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전기는 이제 유럽과 인접한 국가들끼리만 전력을 사고 파니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약 1조 원 정도고 이거는 톤당 30유로로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이라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네. 최대 1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 영향이 있겠다. 그럼 뭐 GDP 대비로 하면 뭐 누구는 뭐 괜찮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개별 기업으로 가면 이거는 그 다음은 이제 이 한영 회계법인 그러니까 그린피스에서 이제 이 조사한 결과가 있고요. 네. 네. 이 표가 크게 세 개인데 맨 왼쪽 위가 유럽, 그 아래가 미국, 오른쪽이 중국인데 그냥 뭐 이걸 똑같이 하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중국만 좀 크게 해놨습니다.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중국이 한다면 네, 중국이 한다면이고요. 이제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2023년, 2030년 되어 있고 네. 가격이 여기는 이제 중국은 35달러를 기준으로 네. 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과 유럽은 75달러 가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국가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가 2030년에 도입이 되면 총 금액이 한 1.9조 원 정도가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7천억 원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영향을 받는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조 정도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금액이 1.5도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네. 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환 위험을 좀 더 감수한다면 탄소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탄소 가격이 올라간다면 저 금액은 사실은 곱하기 2 곱하기 3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저 숫자는 사실은 여러 네, 너무 아직은 많은 가정이 있는 데다가 가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가장 자기들의 생각하는 기준에서 가장 보수적인 네. 숫자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참고 정도로만 그리고 2030년이니까 아직 멀긴 아직 했어요. 좀 멀긴 했죠. 근데 이게 영향력으로 얼마냐? 그 보면은 그 옆에 퍼센트가 나오는데 수출액 대비 이 세금의 비중이에요. 근데 이 수출액은 사실상 매출액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석유화학 업체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매출액 대비 약 2%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 GPM이 저만큼 까진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GPM을 까진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에 석유화학 기준 35달러에 있을 때 얘기니까 그게 더 올라가면 이 비중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석유화학도 좀 크지만 석유화학보다는 동일한 탄소세에 있을 때는 철강이 좀 큽니다. 좀 작게 보이시지만 이게 여기 보면 철강이 12%로 지금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75달러를 낼 경우 매출액 대비 12%의 탄소세가 부과되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거죠. 그러면 철강 네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철강 회사들 이익률이 뭐 엄청 높진 않거든요. 최근에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영향력을 좀 이 정도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업종을 이제 저희만 해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업종 안에 있는 기업들도 좀 인지를 네, 하고 걱정이 당연히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아예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고 철강 회사들도 지난번에 2050년 뭐 탄소 중립 하겠다라고 철강 협회들이 이제 그린 철강 뭐 이런 것도 막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당장 줄이지 못하면 탄소 배출량을 가격이 좀 전가가 될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럼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분들도 예. 꽤 많아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것 때문에 비용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잘해야 이걸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내가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시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 뭐 그래도 해볼만 하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영향을 아마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 이제 기회입니다. 자, 기회는 핵심은 제가 맨 윗줄에 재생에너지 그리드 구축과 전기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온실가스를 급속도로 빠르게 줄여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아까 제가 스콥 2 간접 배출 전력 사용에 대해서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진짜 다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다른 나라는 뭐 석탄 발전 비중이 낮고 그러면 그 그리드 책 갖고 오셨네요. 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네. 가지고 오셨네요. 아니 은기현 매니저가 선물로 줘가지고 읽으라고 네네. 아직 그 못 책의 읽었어요. 역자를 네. 나중에 이 자리에 한번 초청해 주시면 그죠. 어떨까?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책에 분께서 이제 쓰셨는데요? 저랑 오늘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얘기했는데 최준영 예, 박사님 맞습니다. 아, 옮겨주신 분? 네, 네네네. 이 책에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얼른 제가 한번 예. 좀 깨알 네. 깨알 광고를 했어요. 파이팅 네. 해주세요. 좋은 책이라서 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저 그리드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건 핵심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냐 낮냐가 결국 탄소세 내는 양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핵심이고 거기서 우리의 투자 기회나 경제적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지도는 녹색일수록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 저 보면 노르웨이가 좀 많이 높네요. 그러네요. 아이슬란드도 높고. 저기가 예. 북극 얼음이 녹는 게 보여서 그런가 봐. 뭐 그렇기도 하고 아이슬란드는 100% 그러니까. 지열.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자,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제가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은 제가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몇몇 산업에서 경쟁하거나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경쟁 회사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 근데 우리나라보다 다 높네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습니다. 사실 대만은 이게 2019년 기준이어서 좀 낮은데 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해상 풍력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만은 조만간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 탄소 배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할 예정이거나 도입하는 미국과 유럽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네. 유럽은 제가 10% 그냥 위로 해놓은 게 국가들만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적어도 10%고 많은 국가는 20%가 넘어서 대충 한 20%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점점점입니까? 20%가 잘 안 되는데 네. 참 쓰기 좀 그래가지고 네.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냉정히 말하면 제조업 경쟁력이 우리가 굉장히 열이다. 똑같은 기준에서라면 탄소를 예,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론 보면. 모든 제조업이 이 가격으로만 승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 역량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적어도 이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라는 다른 거 잘하는 거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도 안타까운 이것까지 거죠. 잘해야 되는 네.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혹시 설명 필요할까봐 갖고 온 건데 뭐 이 그림은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셨던 것 맞아. 같아요. 이거 그냥 네네. 설명이 필요할까봐 갖고 온 거라서 이건 넘어가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가 기회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큼 커져야 되는가? 인데 요약하면 최소 5배 이상. 최대 10배. 그러니까 기후 얘기 많이 떠드는데 다 알고 지겹고 하는데 과연 그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지 한번 진짜 궁금해요. 예. 다 정확- 알고 몇 배나 오를 것 같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 절반 줄이기, 그리고 배출량이 구성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역산해서 계산을 하면은 그건 제가 계산했을 때도 이 계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 나오거든요. 네. 재생에너지 시장이 뭐 지금 태양광이 올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이 뭐 180기가와트, 작년에 한 120, 30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세계 에너지 기구가 지난번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 2050년 했을 때 기준에서 630을 얘기했어요. 630기가. 630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한 이유는 세계 에너지 기구가 원래 석유 OMA저 이런 쪽에 더 치중되었던 IEA. 이 IEA 이거 과거 거 다 찾아보시면 결코 재생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적이 그 올해 얘네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 네, 많이 원래 얘네가 그 이런 애들이 완전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IEA라는 그 기관에서 얘네들이 전망해 놓은 가격 전망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탄소 가격은 엄청 올라갈 거라고 전망해 놨고 유가는 2030년에 20불까지 빠질 거라고 전망해 놨어요. 얘네들이. 그 원래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다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라는 거의 패러다임 자체가 헤게모니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바뀐 인정한 거라고 거예요. 저는 이제 보고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 자료를 갖고 온 이유는 이거 말고 다른 데도 많거든요. 네. 무슨 맥킨지 컨설팅 회사도 있고 뭐 재생에너지 이런 데 많은데 가장 보수적인 곳에서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다섯 그러면 배. 5배다. 작년 대비 5배. 작년 한 120이었으니까 작년 대비 최소 5배 이상 커져야 되고 네. 뭐 이게 끝이 아니라 최대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이건 이제 존 케일이 이것도 지난번에 갖고 오긴 했는데 맞아요. 여기 보면은 리뉴어블 에너지가 6배 이상 빨라져야 된다. 지금 속도보다 6배. 그 배터리는 20배. 그러니까 EV 전기차는 20배 이상 빨라져야 된다. 이게 4천만 대 되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지겨워 하시는 분이 그럼 본인이 네. 투자 포지션이 전기차 4천만 대에 맞춰져 있는지. 재생에너지 600을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계신지 네. 그걸 가정하고 있으면 사실 다른 투자 대상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네. 너무 그러지 말고. 네, 물론 근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기호 환경님. 네. 네. 다른 것도 좀 보시고 그래야죠. 네. 이름이 네, 아무튼. 타고나시길 그렇게 타고나신지라. 네. 아무튼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게 기준이다. 네. 재생에너지 5배가 기준이다. 네, 저희 3부에 또 정기석 이사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조금 더 진도를 내볼게요. 빼볼게요. 네. 네. 네, 이거는 혹시 제가 필요할까 봐 갖고 온 거라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저랑 아까 전화 통화로 했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못 받을 건데 이건 딱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이게 높은 전환 비용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네. 이런 관련된 에너지 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영향력도 그럼요. 굉장히 크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잘 이해를 하면서 맞아요. 같이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걸 도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예. 아니 뭐 내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회사 뭐 다니고 싶어서 다닌 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산업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된 그럼요. 거거든요. 발전- 엄청난 발전하고. 공이 있었던 네. 거고 네. 그분들의 공을 인정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그들도 없이. 이거 하긴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막 이거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일단 인정을 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라는 이제 마지막 결론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제 개인 실천. 이제 뭐 많이 보이는데 이제 여기 보면 사실 저는 여기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한 건 아닌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행기 타는 게 또 유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장거리 여행 안 하기. 예.
다들 다 함께 하고 전 국민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나도. 어쩔 수 네. 없이. 근데 코로나 끝나면 이제 여행 하고 싶은 생각 굉장히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단 하나를 꼽자면 네. 비행기에 안 타는 거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 이용하지 않기, 네. 전기차 운행하기, 전기 자동차 운행하기. 대중교통 대중교통하기. 음. 뭐 대충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특히 채식과 장거리 여행이 이 여기 중에서 좀 가장 영향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걸 보시면 네. 리차드 케인님께서 튠베리 모시기. 튠베리 지금 학교 뭐 다시 갔던데. 아무튼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참여인데 정치 참여의 시작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하나 그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기후 관련 그 과학자세요. 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처음 시작은 일단 기후를 많이 얘기를 하자. 아. 여기 보면 talk about it. 예,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talk about it이라고 네. 되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좀 강조하신 내용이 그 connecting the dot이라고 다 우리가 기존의 관념 체계 안에서 기후를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아이의 부모라고 하면 내 자식을 위해서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기독 교리에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후에 관심이 뭐 전기차나 배터리 등등 있잖아요. 다 그런 연결 지점이 있으니까 그 연결 지점과 기후를 연결시키기만 하면 다 이걸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라라고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구독,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결국 정치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지금 이제 여야가 대선 곧 시작되고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막 어떤 후보의 어떤 정책이 영향을 미칠지 막 보실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어떠한 유력 대선 주자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난 미국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기후 얘기를 했던 것과는 굉장히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심한 건데요. 예,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정치인의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문자라고 적어놨잖아요. 사실은 그 정치인들이 문자 폭탄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뭐 네. 문자를 보내다거나 뭐 그게 필요하다고 이게 정말 중요하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녹색 투자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녹색 금융상품, 재생에너지 투자, 이쪽 관련 주식, 좌초자산에 투자 안 하기 이건데 이게 단순히 보면 그냥 단순히 수익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표는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이것도 제가 혹시 지난번에 얘기를 잠깐 했지 않았나요? 잠깐요. 예, 네. 했었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석탄 발전 투자 안 하고 오일 메이저 이런 데 투자 안 하면 그거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탄소세 부과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그런 회사가 없다면 당신이 일정 부분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제가 이제 여기 신규 석탄 발전도 우리나라 지금 신규 석탄 발전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적 기관들이 탈석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더 강화가 되면 그 사람들이 조달을 못해서 발전소 운영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탄소 배출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지금 저는 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리그수가 뭐 감소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규제가 있고 하잖아요. 실제 투자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랐던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결이 기후 되는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라서 유가가 오른 일도 이유도 설명이 좀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녹색 투자, 녹색 네. 금융상품 네. 투자에 얘기를 하고 오늘 발표는 네. 아마 사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녹색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ETF 이외에 또 뭐 접근 방법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금방 일단 제가 운영하는 펀드도 있고요. 아, 네. 꼭 제가 운영하는 펀드 아니더라도 뭐 ETF 중에도 뭐 전기차 ETF도 있고 뭐 그쵸. 우리가 이제 그 뭐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큰 주제는 다 나와 있고 기술 자체가 뭐 엄청 새로 나온 기술도 분명 필요해요. 조금 더 좋은 기술도 나올 필요가 있긴 하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뭐 수소까지 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효성님 그 채널에서나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네.
가격이 올라서 증자를 했더니 그러니까요. 펀더멘털이 좋아지더라. 네. 그게 진짜 큰 거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설명을 요새 드리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네네. ESG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 기업들이나 그 기업을 응원해 준다고 생각하자. 네.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에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가치를 만들어주는? 네.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을 가치와 통해서. 가격 이거 말씀해 맞아, 주셨잖아요. 네네네. 아 제가 만들었지만 아무튼 예. 그, 저도 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딱 그거 거기 교육과에 실려야 돼. 네, 딱 그 내용과 이걸 연결시키면 맞아, 이렇게 딱 연결돼. 네, 연결시키면 그러니까요.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어. 기본은 녹색 투자를 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과 기후 얘기 많이 하면서 네. 네. 뭐 관심을 계속 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충분히 시작한 충분히 이야기가 얘기하신 거죠? 네네네. 네. 탄소 국경 조정세로 시작을 해서 녹색 투자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뭐 투자 전략까지 어떻게 보면 짚어봤고 자정쯤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아 예.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이 나중에 뭐 약간 레전드로 남지 네? 않을까. 왜요? 아니 그냥 길이길이 이미 네. 아니 탄소 국경세 얘기 많이 나올 때 네네네. 그때 이미 이런 얘기를 그 전 그날 뭐 이런 했다는 얘기로 아,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도 와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부족하지만 맞아요. 그렇게 되지 많이- 않을까. 그래서 네, 사실 네, 이게 네. 인포맥스 라이브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저는 그래서 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잘 하는- 보세요. 이거 녹색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 색깔 네. 자체가. 네. 네. 네,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은규한 펀드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